농심이 떠나자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만든 비극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바라나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저는 아디티아 샤르마입니다. 인도 식품안전청에서 일하는 28살 검사관이죠. 2024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디티아 긴급 출동이야. 바라나시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 창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서류를 내던지고 일어섰습니다. 바라나시라니요? 우리의 가장 신성한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헬리콥터를 타고 바라나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겐지스 강가에 수백 명의 순례객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습니다. 순례객 200여 명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한 노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라면,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어요. 소고기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이죠. 어떤 라면을 드셨습니까? 빨간 봉지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즉시 현장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순례객들이 머물던 숙소를 뒤지자 빨간 포장지의 신라면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농심이라는 한국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샘플 수집해서 즉시 분석 들어가. 시험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분석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아디티아 선생님, 정말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 회사가 인도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언론은 즉각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로 가득 찼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농심은 당장 인도에서 나가라. 이건 종교 전쟁이다.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 판디트 고팔이 카메라 앞에서 격렬하게 연설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모독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믿음을 더럽힌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중들이 농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한국 제품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13억 힌두교도의 신앙을 모독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라나시의 순례객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마치고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7년 전 할머니를 잃은 기억이요. 그때도 한국 라면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가져온 신라면을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일로 저는 한국 제품들을 유독 까다롭게 검사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했고요.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디티아, 왜 한국 제품에만 그렇게 엄격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저는 할머니를 잃은 아픔을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니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종교적 분노가 휩쓴 인도. 바라나시 사건 발생 일주일째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조사 기간을 거친 후였죠. 오늘부로 농심의 모든 제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델리, 뭄바이에 있는 농심 공장을 즉시 폐쇄 명령합니다. 쿠만 부장관의 발표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농심 측의 해명은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를 모독한 자들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창사의 전화였죠. 아디티야, 내일 아침 일찍 농심델리 공장으로 가서 폐쇄 집행을 감독해. 자네가 이 사건의 주 담당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경찰 병력과 함께 농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장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신성 모독자들을 체포하라. 한국 놈들은 인도에서 나가라.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정부 명령에 따라 이 공장은 즉시 폐쇄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질서 있게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인도인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는 그저 라면을 만들었을 뿐인데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 소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농심인도 법인장 장수현 씨였죠. 저는 농심인도 법인장 장수현입니다. 정부 명령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항의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살인자들. 하지만 장 법인장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들과 함께 질서 정연하게 공장을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판디트 고팔이 수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믿음을 지켜낸 날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판디트 고팔은 계속해서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념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농심 공장 폐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종교 모독 기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뉴스 말미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형 식품 기업 리온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히 존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온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농심의 마지막 날과 충격적인 발표. 공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농심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로 참석했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장수현 법인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농심은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완전 철수라니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고기 성분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채식 전용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그럼 누군가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장 법인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1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도를 비난할 계획입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 법인장의 대답이 궁금했죠. 그런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도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입니다. 향신료의 깊은 맛, 다양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겸손함까지요. 비난이 아닌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갑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니요. 그럼 인도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3,000명의 직원 모두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추천서도 제공하겠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훨씬 후한 조건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 법인장이 퇴장하려 할 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농심 인도 직원들이었어요. 사장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달리트 출신입니다. 어느 회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농심은 제 능력만 보고 채용해 주었어요.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 출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장 법인장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다른 좋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농심의 철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감독관으로 매일 현장을 방문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공장 설비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수십억 루피 가치의 최신 설비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했어요. 이 설비들이 인도에 남아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쓰이길 바라서요. 일주일 후 농심의 마지막 컨테이너가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신라면 마지막 재고를 판대요. 이제 못 먹게 되니까 다들 사재기 하러 왔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을 사재기 하다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심이 떠난 후 벌어진 충격적인 변화들. 농심이 철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순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디티야, 이거 봐. 믿을 수가 없어.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신라면 암시장 가격 10배 폭등. 프리미엄까지 붙는 풍기 현상.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라면을 구하려고 난리래. 정부가 금지했는데도 몰래 사고 파는 거야.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델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 평소엔 한산했을 곳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있어요. 신라면 있냐고요. 목소리 낮춰. 경찰 오면 다 끝장이야. 상인과 손님이 수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인 척하며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신라면? 상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좁은 골목 안쪽 창고로 들어가니 빨간 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신라면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500루피야. 500루피라고요. 원래 50루피 아니었나요? 지금 이거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싫으면 말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라면을 10배나 비싸게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사무실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신라면 없으면 하루가 심심해. 정부가 뭔 권리로 내가 먹을 걸 정해. 솔직히 맛있는 건 맛있는 거잖아.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신라면 금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참여했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힌두교도예요. 하지만 신라면에 정말 소고기가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워요. 15년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맞아. 내 친구 채식주의자인데 10년째 신라면 먹고 있어. 농심 공장 다녀온 사람 말로는 채식 전용 라인이 따로 있대. 그럼 그 소고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저희가 검사한 샘플에서는 소고기 성분이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볼리우드 배우 아르준 카푸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20년간 신라면을 먹어왔다. 내 아이들도 좋아한다.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 그의 팔로워 5천만 명이 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진짜 신라면을 돌려줘가 인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여론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디티야, 큰일이야. 바라나시 사건 피해자 중 일부가 이상한 증언을 하고 있어. 무슨 증언입니까? 그들이 먹은 신라면이 평소와 맛이 달랐다고 하네. 포장도 미묘하게 달랐다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가짜 제품일까요? 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공장도 폐쇄했고 회사도 쫓아냈는데 지금 와서 실수를 인정하면 우리 부서 전체가 책임져야 해. 일단 조용히 내부 조사부터 해보자. 그때 순일이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리온그룹이 인도 라면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어요. 리온그룹. 농심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기업이었죠.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라젯이었습니다. 아디티야, 우리 좀 얘기하자.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뒤늦게 알게 된 농심의 진실. 삼촌과 함께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디티야, 내가 농심을 조사한다고 들었다. 네, 그들이 우리 종교를 모독했으니까요. 삼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가 농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소고기를 넣어 라면을 만드는 나쁜 회사 아닌가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오늘 몇 가지 보여줄 게 있어. 삼촌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종 사진과 문서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농심이 우리 지역에서 해온 일들이야. 내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지. 첫 번째 사진은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타르프라데시 시골 마을 학교야. 농심이 10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하루에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뿐이 아니야. 삼촌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이들이 요리복을 입고 교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심 요리 아카데미야. 매년 1,000명의 청년들에게 무료로 요리 교육을 시켜. 졸업생 90%가 취업에 성공했어. 특히 달리트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지. 달리트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을 돕고 있었다니. 이것 좀 봐.
삼촌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농심과 지역 농가 상생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은 우리 지역 농민 3천 가구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어. 시장가보다 20% 높은 값에 농산물을 구매하지. 덕분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살아났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건 삼촌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대학 건물이었습니다. 내가 다닌 델리 대학 식품공학과 연구동. 농심이 전액 기부해서 지은 거야. 뭐라고요? 농심 장학재단이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 넌 몰랐겠지만 순간 삼촌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고로 7년 전 내 대학 등록금 중 일부도 그 장학금이었어.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농심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럴 리가.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그때 마을 이장님이 농심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주셨어. 덕분에 내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가 사실은 제 은인이었다니. 하지만 할머니가 그들의 라면을 먹고 아디티아. 삼촌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내가 가져온 라면 정말 농심 제품이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7년 전 뉴스야. 가짜 한국 라면 유통 적발. 중국산 모조품 대량 발견.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와 일치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드신 게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농심 제품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 품어온 증오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순일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바라나시 사건의 신라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포장 상태도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죠. 선배, 우리가 검사한 샘플이 정말 농심 제품이 맞을까요? 순일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농심에 대해 더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10만 가구에 무료 라면 제공, 홍수 피해 지역 구호 활동, 여성 직원을 위한 타가소 운영. 특히 충격적인 건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인도인이었고 그중 30%가 소수 종교나 저소득층 출신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기적과 인도의 후회.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방글라데시 정부 농심의 파격적 조건 제시. 수도 다카 인근 100만 평 부지 무상 제공.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농심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랍니다. 총리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농심이 인도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런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순일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쫓아낸 기업을 저렇게 환영하다니. 더 놀라운 건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건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공장 건설 비용 정부 지원,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까지. 이건 거의 국빈 대접 수준이잖아.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장수현 법인장의 답사가 이어졌어요. 방글라데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현지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3년간 수익의 50%를 방글라데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죠. 드디어 진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한국 기업의 정신을 배우자.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최대 규모 라면 공장 건설 확정. 초기 투자금 10억 달러. 10억 달러라니. 인도에서의 투자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 분석했어요. 이번 투자로 직접 고용만 5만 명, 간접 고용 포함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방글라데시 식품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디티야, 큰일이야. 방글라데시 농민들이 우리보다 비싼 값에 농산물을 팔게 됐대. 뭐라고요? 농심이 방글라데시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받던 것보다 30%나 높은 가격이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이웃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며칠 후 방글라데시 다카를 직접 방문한 기자의 르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카 시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농심 공장 건설 현장 주변은 이미 땅값이 2배로 뛰었고 소상공인들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 방글라데시 대학생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세계적 기업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꼭 농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반면 인도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농심이 떠난 델리 공장 지역은 일신연스러웠죠.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직한 인도 노동자의 한탄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첫 제품으로 내놓을 라면의 이름이 프렌드십 누들이었다는 거죠. 인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장 법인장의 설명이었어요. 제품 포장지에는 벵고러와 함께 힌디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인도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순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으로 만든 기업이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네요.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인도 국경 지역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건너가 신라면을 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맛이 그리워서 어쩔 수 없어요. 한 주민의 인터뷰였죠.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숫자로 나타났으니까요. 3,000개의 일자리 상실, 연간 500억 루피의 경제효과 소멸,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신뢰의 상실까지. 그날 밤 방글라데시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농심 환영 행사에 모인 수만 명의 방글라데시 시민들. 그들의 환한 얼굴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거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제 나지막한 혼잣말이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진실을 찾아 떠난 속죄의 여행. 농심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인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긴급 뉴스입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농민 5,000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깜짝 놀라 TV 화면을 봤습니다.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누가 사줄 것인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 농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심이 떠난 후 우리 양파와 감자를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리온그룹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깎고 있어요. 이대로면 우리는 모두 파산합니다. 그때 순일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선배, 이거 보세요. 농심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장재 업체 12곳, 물류업체 8곳, 인쇄업체 5곳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이었죠. 이 업체들 직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순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이 업체들과 거래하던 또 다른 중소기업들까지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압수한 가짜 신라면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그 경로가 리온그룹의 물류 창고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악마 같은 놈들. 순일이 주먹을 쥐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판디트 98과 리온그룹의 관계였습니다.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이 오간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종교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거하려 한 거야.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괜히 들쑤셔서 뭐하게. 하지만 무고한 회사를 내쫓고 있어요. 정부 체면이 더 중요해. 저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심의 장수현 법인장이었어요. 아디티아 씨, 저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인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이 서울 농심 본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 주세요. 청년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나도 직접 가서 사과해야겠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디티아, 왜 그만두려고 하나? 상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들이 저를 받아줄지 걱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농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인도에서 온 아디티아 샤르마입니다. 장수현 전 인도 법인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회의실에서 장 법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아디티아 씨, 여기까지 어떻게...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장 법인장은 깜짝 놀라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7년 전 할머니의 죽음, 그것이 가짜 제품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농심을 몰아낸 과정까지. 저 때문에 무고한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장 법인장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디티아 씨,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가짜 제품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때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진심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죠. 새로운 시작,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기업 문화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장 법인장은 저를 농심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연구소에는 인도 전용 제품 개발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인도 시장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언젠가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도인의 입맛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벽에는 인도 지도와 함께 각 지역의 향신료 특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아디티아시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 지역 연구 자료예요. 그곳 사람들은 카르다몬 향을 좋아하죠. 제 고향까지 연구하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게 된 저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농심 WHO 세계 영양 개선상 수상,
개발도상국 영양지원 공로 인정.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뉴스를 봤어요. 비록 그들을 쫓아낸 나라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시상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농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영양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상생 모델은 전 세계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판디트 고팔이 구속되고 리온그룹의 음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심은 무고했습니다. 정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농심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감사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심 회장의 성명이었죠. 그 대신 농심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인도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1년간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합니다.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어요. 10,000명이 넘게 지원했죠. 저는 선발 과정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선발된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선배님,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꿈만 같아요. 한 청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죠. 6개월 후 이 청년들이 만든 특별한 제품이 출시됐어요. 인도와 한국 우정라면.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향신료가 만난 제품이었죠. 이 제품의 수익금은 전액 인도 빈민 아동 교육에 쓰기로 했어요. 제품 발표회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농심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상생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과거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장 법인장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인도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장 법인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통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맞았어요. 기업이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였죠. 드디어 2025년 초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농심 인도 재진출 공식 선언. 더 큰 투자와 상생 약속.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장 법인장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디티아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인도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농심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고. 진실을 찾는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더 깊은 우정을 만들어가는 일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죄였습니다.